귓가를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 아닌 내 마음을 가르네. 바람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인가. 발걸음을 재촉해도 잡히지 않네.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일까. 결국은 흘러가 버릴 것들을 무엇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인가. 역사만이 우릴 기억할 뿐. 불어오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릴지라도 비가 보름이나 내렸는데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요. 관우 역시 우리처럼 답답할 텐데 뭐가 걱정인가? 장군! 지금 강가에 나가봤는데 강물이 무섭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곳은 지세가 너무 낮아 병영을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강물이 계속 불어난다면 위험합니다. 어찌 쉽게 병영을 옮긴단 말이냐? 그 틈을 타서 관우가 습격하면 어쩔 것이야? 관우 진영은 일찌감치 고지대로 옮겼습니다. 헛소리를 짓거리려거든 당장 나가라! 자네 말이 맞아. 내일 아침 내 군대부터 높은 지대로 옮기도록 하겠네. 아버님, 해전도 아닌데 저 배들은 뭡니까? 제방을 열어 적진을 수몰할 계획이다. 언제 공격하죠? 오늘 밤이다. 독이 무너졌습니다! 성하 장군! 항복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사카!
왕덕, 항복하는 게 좋을 거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힘으로 겨뤄보자. 관장군 살려주십시오. 우금은 나중에 해결하도록 하지. 우선 옥에 가둬라. 왕덕, 네 형님과 옛 주공인 마초는 모두 서천에 있는데 어찌 조조 같은 놈 밑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죽일 테면 죽여라. 어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냐? 죽어도 네 놈에게 행복하지는 않는다. 끌고 나가 목을 쳐라. 충직한 자인데 아깝구나. 장례를 치러줘라. 이릉에서 적진을 수공으로 물리치니 관우는 곧바로 번성을 공격한다. 독화살입니다. 이런 술수를 쓰다니 비겁한 놈들. 아버님, 쉬셔야 됩니다. 형주로 돌아가십시오. 이 정도로 무너질 순 없지. 반드시 번성을 함락시켜야 한다. 10여일이 지나도록 상처는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차 더 악화되었으나 관우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냐? 명의 화타께서 오셨습니다. 화타 의원께서 어디 계시느냐? 안녕하십니까. 몸속의 독을 치료할 수는 있으나 왜 그러십니까? 칼로 상처 부위를 열어 뼛속까지 스며든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치료해 주시지요. 많이 아프실 테니 장군의 팔을 기둥에 단단히 묶어놓고 안대로 눈을 가려야 치료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바로 시술을 하시지요. 자, 계속 두세. 허나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진다면 웃음거리가 될까봐 그러는 것이냐? 가서 둬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군 끝났습니다. 나아졌습니다. 선생의 의술은 과연 듣던 대로 무척이나 뛰어나시군요. 의술을 펼친 지 수십 년이 넘었으나 관장군처럼 강인하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관장군이야말로 대단하십니다. 관우의 지략과 용기는 당할 자가 없구나. 우금을 잡고 방덕을 죽이고 우리 군을 수몰시키다니 이 기세를 몰아 북으로 진군한다면 허도마저도 위험에 빠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도성을 옮길 수밖에 없겠군. 주공, 도성을 옮기는 것은 위험할 듯합니다. 어째서 그러한가? 우금이 이끄는 철군의 패전이 안타깝긴 하나 우리 군의 원기까지 쇠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허나 관우가 틈을 노려 공격해오면 어쩔 것인가? 강동의 손권에게 사신을 보내시지요.
강남의 땅을 손권에게 주겠다 하고 관우를 습격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번성의 위기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위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나라와 손을 잡고 형주를 공략해 유비를 무너뜨리겠다 전하게. 네. 주공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자네 생각을 들어보세. 형주는 중요한 땅입니다. 형주를 점령하게 되면 장강을 앞에 두고 방어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좋네. 형주를 되찾는 일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사력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장군님, 강가 2, 30리마다 적진에 봉화대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관과 이미 전투 태세를 갖췄단 말인가? 형주에도 소비군을 배치했다 합니다. 주공께 형주 점령을 약속했는데 어찌한단 말인가? 여몽 장군이 병이 났답니다. 하필 이 중요한 순간에 병이 났단 말인가? 꾀병을 부리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직접 가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네가 한번 가보게. 주공께서 여장군께 중책을 맡기셨는데 어찌 이 기회에 공을 세우지 않으시고 집에 계신 겁니까? 마음에 병이 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병을 고쳐드릴까요? 어떻게 말인가? 축군의 봉화대를 장악하고 형주의 적진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제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용맹하기로 이름난 관우에게도 여장군은 두려운 상대일 것입니다. 여장군의 육구도독의 자리를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척하시고 후임자를 시켜 겸손한 태도로 관우에게 서찰을 보내게 하십시오. 그러면 강동의 경계를 늦출 것이며 병력을 번성에 집중시킬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형주를 점령하는 일은 지근중 먹기가 되겠군. 여장군의 계획은 이미 전해 들었어. 누구를 후임으로 정하면 좋겠어? 육손입니다. 육손? 너무 젊은 데다 경험이 부족했어. 대군을 이끌 수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관우가 경계를 늦출 것입니다. 게다가 육손은 기지가 대단합니다. 제자리를 육손이 잇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았어. 여장군의 말씀대로 하리라. 전황이 좋지 않아 지원군을 요청해야겠습니다. 허나 여몽이 육구에서 버티고 앉아 형주를 위협하고 있으니 병력을 이리 옮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네. 아버님, 강동에서 사자가 왔는데 여몽이 위중하여 육구의 장군을 교체했답니다. 누구로 말이냐? 육손이라는 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 육손이라. 하하하하. 전냄새도 채가시지 않은 신출내기를 장군으로 임명하다니 손권도 제정신이 아닌가 보구나. 가자. 사잘 만나보자꾸나. 저희 육손 장군께서 관 장군의 승전을 축하드린다는 말을 전하셨습니다. 나를 숙부라 일컫다니 참으로 겸손하시고. 저희 육 장군께서는 아버지 버리신 관 장군을 늘 존경해 왔다는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좋소, 아주 좋소. 육손 장군께 가서 나 역시 육손 장군의 육구 부임을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시오. 네, 관 장군. 이젠 마음 놓고 형주의 지원군을 요청할 수 있겠군. 도도께서 보내신 서찰을 보고는 만족해 했습니다. 도독, 형주성에서 병력을 정비해 번성을 지원할 모양입니다. 어서 주공께 전해야겠다. 소식을 접한 손권은 즉시 여몽을 대도독으로 임명하여 형주를 향해 진군하게 한다. 동시에 조조에게도 서찰을 보내 관우의 후방을 습격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조조는 서황을 보내 번성을 지원하게 하여 관우를 상대로 협공을 펼치게 되는데, 비록 형주 병력의 절반이 번성으로 옮겨갔다고는 하나 연안의 봉화대는 어떡하실 겁니까? 내 이미 대책을 세워놨다네. 누구시오? 저희는 장사치들이온데 풍랑을 피하러 왔습니다.
저 물건들은 뭐요? 나으리 작은 성인이 받으시고 좀 봐주십시오. 아, 좋소. 한 놈도 빼놓지 말고 처리해. 어서들 움직여! 제군들은 들으라! 형주로 진격한다! 연안의 봉화대를 장악한 여몽은 기세를 몰아 무방비 상태인 형주로 진격한다. 소식을 접한 관우는 즉시 서황과의 교전을 포기하고 군대를 돌려 형주로 향하는데 오나라와 조조의 협공에 쫓기는 신세가 된 관우는 결국 백성으로 철군하게 된다. 자네 충고를 들었더라면 일이 되지 않았을 텐데. 유봉과 맹달이 가까운 상용에 주둔하고 있으니 지원군을 요청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누가 나서겠느냐? 제가 가겠습니다. 좋다. 내가 자네를 어모하겠네. 나는 관장군의 부하 료하요. 어서 성문을 여시오. 드시지요. 관장군께서 병사도 군량도 없이 맥성에 고립되어 계십니다. 도와주십시오. 좋소. 병력을 정비하여 숙부님을 구하러 가겠소. 오시느라 피로가 쌓이셨을 테니 준비하는 동안 방에서 쉬고 계십시오. 예. 출병하겠다는데 왜 막으시는 게요? 조조와 손곤의 협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간다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관장군은 내 숙부님이시오. 관장군도 유봉 장군을 조카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게 무슨 말이시오? 관장군은 오래전부터 한중왕의 친아들이 아니신 유봉 장군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봉 장군의 태자 책봉에도 늘 앞장서서 반대해 왔죠. 지금 이 황량한 곳으로 내쳐지신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관우 장군 때문 아닙니까? 들어보니 맹장군의 말도 일리가 있어.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지. 지원 결정을 거두겠소. 류화가 간 지 3일이 지났는데 어찌 오지 않는 것이냐? 아버님, 3일 동안 병사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포위망을 뚫고 서촌으로 가서 병력을 정비한 후 형주를 되찾아야겠다. 제갈근이 관정군을 뵙자 합니다. 관장군 같은 분께서 군량도 지원군도 없이 이 작은 성에 갇혀 계시다니 차라리 성을 버리고 투항하시지요. 죽는 한이 있어도 형님을 배반할 수는 없어. 장군, 진짜 영웅은 상황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주공께서도 장군과 힘을 합쳐 한나라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돌아가서 손곤에게 내가 결전을 청한다고 전하게. 진격하라!
관장군, 사돈을 맺자고 했던 내 제안을 가차없이 거절했던 일이 이제는 후회가 되겠군 그래. 죽는 한이 있어도 비열한 내놈과 뜻을 함께할 생각은 없다. 나는 늘 영웅 호그린 관우 장군을 존경해 왔다. 항복하게 하여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찌들 생각하시오? 그건 안 됩니다. 조조가 관우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어도 결국은 모든 것을 버리고 유비에게 갔던 것을 잊으신 겁니까? 끌고 나가서 참수에 처하라. 한 시대를 누린 영웅이 저렇게 처참한 말로를 못다니. 주공, 지금 당장 관우의 머리를 조조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주공이 관우를 죽인 것은 조조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오인하게 해야 유비는 주공이 아닌 조조를 원망할 겁니다. 오후에 명을 받고 관우의 머리를 바치러 왔습니다. 관장군 오랜만이구려. 나의 가장 큰 우환이 제거된 셈이로군. 주공, 손군의 관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도 알고 있다. 내게 관우의 머리를 보낸 것은 이 일을 내게 덮어씌우려는 속셈이겠지.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직접 주관할 것이니 관우의 장례를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주공! 관장군께서 참수당하셨답니다. 귓가를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